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여러분 2교시 과목이죠. 그래서 실천론과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세 과목을 보시는데 특히 2교시에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준비하실 과목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실천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천론적인 면이 이론적인 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까지 해가지고 연계성이 좋아서 여러분이 소기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은 현장의 중요성이 점차 출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이론적인 면에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게 되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챕터의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인데요. 자, 사회복지 실천이란 쉽게 사회복지죠. 사회복지를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이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이죠. 또는 이론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의를 해야 현장에서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각자의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인간다운 생활을 하죠.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은 개인도 있겠죠. 또 개인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뭐다? 사회복지 활동이다. 또한 이런 사회복지의 활동의 주체적인 요소가 누구예요? 사회복지사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주체적인 요소는 사회복지사, 즉 워커가 되겠죠. 즉 여러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그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면을 정립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자, 모든 클라이언트는 문제와 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가 있죠. 클라이언트 어떤 문제성 있고 욕구가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클라이언트를 돕는 전문적 사회복지 활동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복지 이런 다양한 여러 대상을 사회복지사가 그들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이런 문제나 욕구를 워커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결 능력을 키워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의 문제 욕구를 워커 사회복지사가 그들의 문제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welfare 그러죠? 자, well이라는 것은 좋고 만족스러운 이런 부분이고, fare는 상태, 삶을 얘기죠. 그래서 좋은 상태, 평안한 삶, 이런 부분이죠. 또한 이제 복지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들을 내는 학자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인 학자가 프레들랜드죠. 자, 이 프레들랜드 앞에는 국민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 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인 제도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니시라는 학자가 있죠. 그는 개인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민사회복지사협회죠.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 및 개인, 집단,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복지에 관해서 다양한 정의들이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워커 사회복지사가 해결할 수 있게끔 그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사회복지의 주요 특성을 좀 알아보면요. 먼저 이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대상이 되겠죠. 자,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사람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특성적인 면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모든 구성원이죠. 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보편적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분배 정의 실천이다. 자, 이 분배 정의 실천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자, 사회복지의 이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자산, 생산의 분배에 대한 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제 경제라는 게 있죠. 자, 경제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수익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장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쉽게 이 수익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이 많은 수익이 모든 대상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일정한 대상에게 들어가죠. 그럼 수익이 많은 사람도 있고 수익이 적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겠죠. 그럼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그냥 놔둘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 사회적인 약자도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사회복지 실천이니까 보편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게도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재분배라고 하죠. 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세금을 내게 되죠. 뭐 주민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세금이 있죠. 그 세금은 공공세금이 되죠. 자, 이런 공공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 세금을 분배를 해주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재분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분배 정의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사회의 안녕한 상태를 추구한다. 즉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잡한 사회관계에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안녕. 사회적인 안녕이라는 것은 어떤 혼란이 없이 평화로운 부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집합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및 노력을 한다. 개인이 노력이 아닌 집합적 조직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그 분배 정의와 함께 여러분 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집합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자,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의 단체, 즉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정부의 개입, 국가의 개입,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이 보편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이 보편적이냐 또는 제도적이라고도 하죠. 아니면은 선별적이냐 이렇게 나누죠. 자,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대상이죠. 쉽게 예를 들면 6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죠. 그랬을 때 6세 이하만 되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만약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죠. 모든 대상이니까. 그런데 6세 이하이면서 6세 이하의 아동 또는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자 이렇게 조건을 넣게 된다면 6세 이하의 아동이면서 집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집이 있는 사람은 못 받죠. 자, 이 부분이 선별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할 것이냐, 선별적인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어쨌든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구체적으로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장단점을 잘 혼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인데요. 자, 사회복지는 사회사업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사회사업은 1차적으로 실천의 차원과 관련되고 사회복지는 사회사업과 제도적인 측면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사업보다는 사회복지가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로마니 시인이 말한 건데 이 장에서는 실제율로도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높죠. 자, 먼저 보면 자, 자녀적에서 제도적인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복지를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1차적인 개념에 사회복지가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정당한 지위에 놓일 필요가 강조되죠. 이것은 복지가 사회제도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자녀적이고서 제도적인 관점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적인 측면이죠. 자, 19세기 중산층의 그 자산관을 반영한 사회복지의 개념이 시민혁명 시비를 뭐라 그러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나의 시민권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거죠. 즉, 이전까지는 사회복지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시혜적인 서비스였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얘기했듯이 이 시민도 자기 자신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변화가며, 이것은 하나의 어떤 다른 말로 전면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사회복지는 빈민을 위한 서비스라는 인식 때문에 욕구 충족을 위한 제도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자녀적에서 제도적으로 가는 개념과 유사한 맥을 같이 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저 수준이라는 게 있죠. 최저 수준에서 최적 수준이죠. 자, 최저란 말하고 최적이란 말을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사회복지의 보장 수준이 이제 최저 수준으로서 최적 수준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의 생산력 향상, 절대적인 빈곤 개념을 상대적인 빈곤 개념이 대체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상대적인 빈곤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은 쉽게 어떤 이 기준선을 놓고 보면 이 이하는 다 빈곤이다 치면 이것이 절대적인 빈곤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는데 이 위에 200이라는 숫자가 돼도 여기 부분이 빈곤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빈곤을 한다면 이 100과 200에 있는 사람들도 빈곤하지만 빈곤하지 않는 측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의 뭐가 생기죠?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차상위 계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차상위 계층을 최대한 없애지기 위해서 그 빈곤의 선을 상대적인 비율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뭐다? 상대적인 빈곤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저에서 최적으로 가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복지가 절대적에서 상대적인 빈곤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개인 변화에서 사회 변화죠. 자, 그동안 복지에 의해서 어떤 빈곤의 개념은 개인 탓으로 돌렸죠. 개인이 무능하고 게으르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빈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사회 변화라는 의미는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의 빈곤 의미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요소죠. 이런 환경 요소 때문에 빈곤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하나의 어떤 사회 구조적인 잘못을 관점으로 본 것이죠. 즉, 이 사람이 이 외부 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대에 있게 된다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확률적으로 높겠죠. 쉽게 어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할렘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빈곤에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자,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변화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지고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런 환경 요소를 계산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 사람도 똑같이 개인의 기회와 기회 균등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소, 이런 것이 사회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인 자선에서 정부의 개입이다. 자, 16, 17세기 영국의 빈민법, 19세기에서 20세기 미국의 사회복지 활동은 자발적 자선에 크게 의존했지만 최근에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게 됐다. 자, 이 부분도 이거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적과 제도적, 또 특수성과 보편성. 그 다음에 7번이, 자, 빈민에 대한 선택적 복지가 복지사회로 이루어졌다. 초기 사회복지는 빈민에 대한 복지 개념이었지만 모든 현대사회제도가 모든 개인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그 관심을 갖는 복지사회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하나의 변화다. 그래서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 부분을 중심을 해가지고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회복지 실천론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나온 것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죠. 리치몬드의 개별 실천인데, 자, 개인에 대해서 개인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의한 의식적인 조정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 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자, 인간 발달 과정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간의 그 삶의 질 향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맥상통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전미사회복지사협회 조금 전에 나왔었죠. 자, 개인, 집단, 지역사회 등 각자의 사회적 기능을 증진 복구시키고 사회적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력을 증진시켜준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국제연맹은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장벽, 불공정, 부정률에 관여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런 그 보편적인 서비스를 기준으로 어떤 제도적인 면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으로 넘어가면요. 이거 6P라는 게 나오죠. 이 6P가 원래 4P에다가 2P가 더해져 가지고 6P가 된 것입니다. 자, 보시면 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4P가 먼저 보시면 문제, 사람, 장소,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문제, 사람, 장소, 과정이고 그 다음 거기 두 가지 제공자원과 전문가 이걸 합해서 6P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펄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실천을 하면서 다시 대조가 될 거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4P가 무엇이고 거기에 2P가 무엇이다. 그래서 왜 6P가 나왔는지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